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도를 방문해 내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는 물론 어민 피해 지원 예산과 법률 제정 등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어민 피해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도입된 아동건강체험 활동비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화물 중공영제 도입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산물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수산물 피해 대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양 투기 중단이 당의 목표라며 어업인은 물론 관광업계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투기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할 근거까지 담고 있는 법안, 유성권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법안들을 처리를 할 거고.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일본 계획 그대로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가적으로 처리를 잘못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몇십 년 동안 국가가 불필요하게 사실 져야 될 재정의 부담을 국가에 안기게 된 것이 사실 큰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4.3 트라우마 센터 국비 전액 지원과 해상 물류 운송비는 물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이번 정책 협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과거에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로 논의 중인 대안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도민 여론조사와 도민 참여단 수기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말쯤 최종안이 선정됩니다. 오영훈 지사는 자신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보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선호도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부정에서도 이제 추진했던 일들이고 그게 또 정부의 불수용으로 마무리되었던 사항이라는 것도 좀 가만히 돼야 한다. 제2공항 기본 계획이 고시된 다음에는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라며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모든 절차들이 다 돼가지고 고시 단계까지 환경의 평가까지 평가해서 되면은 그 이후 뒷받침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은 세금이 줄면서 어려워졌지만 올해보다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이제 불가피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8살과 9살에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는 내년에도 계속 지급할 생각이지만 정부가 반대하면 선별적 지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PG 공급업체들의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제주도가 단속 권한을 갖는 것이 맞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별도봉 산책로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올레꾼들도 자주 이용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산책로 중에 한 곳인데요. 낙석과 붕괴 위험성이 커지며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올레길 18코스와 이어지는 별도봉의 산책로. 큰 바위들이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바위 틈에 끼어 있는 돌들도 눈에 띕니다. 바로 옆에는 바다가 보이고 또 고늘동 4.3 유적지와도 인접해 있어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산책로인데요. 이 좁은 산책로 바로 옆에 이렇게 큰 돌덩이들이 곧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얹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미 6년 전부터 낙석 우려가 제기됐고 위험을 안내하는 팻말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가끔 그 고늘동 지나가지고 암벽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 좀 위험하다 쏘는 거는 항상 갖고 있어요. 그쪽 부분이. 지난 5월 위험 신고를 받은 제주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1월 25일까지 안반에 대한 상태, 평가와 안전성 등을 통해 낙석 및 붕괴 위험성 안정성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 조치로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는 구간은 모두 620m. 낙석 우려 구간은 180m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이 통제 구간에 비해 미개설 구간으로 드나드는 걸 막기 위해 이어지는 구간까지 통제하는 겁니다. 다만 제주시는 통제 구간이 별도봉에서 고늘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계단 등을 통해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용역 결과에 따라 낙석 우려 구간은 완전히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낙석 사고가 발생한 한담 산책로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대전시를 제주나 서울, 세종처럼 특별자치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대전시를 명실상부한 과학 수도로 만들자는 건데요. 특별자치시로 지정되는 것도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사이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에는 50년 역사를 지닌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 도시라지만 지난 2021년 대전의 지역 내 총생산은 46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그쳤습니다. 대전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이 있지만 정작 사업화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져 지역 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경제와 이런 각종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허브로서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거점 도시로서 대전시를 특별자치시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권한으로 규제를 풀어 과학기술 중심의 도시를 실증과 창업의 도시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제약 요건들을 없애고 또 지원 제도는 많이 강화하면서 지역의 과학기술이 지역에서 창업돼서 대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내년 4월에 열릴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에 대해 아직 지역 의원들과 교감이 없었다며 총선 이후 대전시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랑은 아직 그에 대해서 노려본 적은 없고요. 총선이 끝난 과정에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면 시장이 주도해서 할 생각입니다. 최근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됐고 충북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대전만의 논리를 개발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어느새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이맘때면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엉겨서 이슬이 맺힌다고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 22.8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현재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과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저기압 간의 기압 차이로 인해서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하늘은 맑아서 낮 동안 햇살은 강하겠습니다.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차차 해제되겠고요. 해안에서는 너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2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 28도, 서부 지역 27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27도에서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휴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날씨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조업 준비를 하던 어선에서 불이 나 배가 모두 탔지만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애월항 북서쪽 7.5km 해상에서 6톤급 연안자망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은 근처에 있던 다른 어선과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조업 준비 중에 불이 났다는 선원들의 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이 참여하는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토크 콘서트가 제주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순회 첫 토크 콘서트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박성재 전 MBC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언론 탄압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움직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영방송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초혼 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4.1세, 여자는 31.8세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남자는 0.4세, 여자는 0.5세 높았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혼인 건수는 2,700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2.1% 늘었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284건으로 42.7%나 늘었습니다. 제주와 군산을 잇는 하늘길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군산공항의 활주로 정비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는 주한 미 공군이 오는 15일부터 활주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활주로가 열리면서 진에어가 15일부터 제주 군산 노선에 재취항하며 오는 10월부터는 이스타항공도 합류해 제주를 잇는 군산 노선은 하루 4편으로 늘어납니다. 플라스틱을 5종류로 나누어 배출하던 5종 분리배출 시범 사업이 운영 석 달 만에 전면 폐기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기존 2가지 종류에서 5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배출하도록 했지만 시민 불편과 혼란만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 10일부터 2가지 종류 배출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효과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시범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급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자는 8,4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동 1명당 월 최대 8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사업 신설 협의를 요청해 최근 최종 협의 완료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1인당 최대 8만 5천 원을 입학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3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